300 holländische Juden wurden hierher gebracht und scheuchten die ersten Hunderten die Treppe hoch. Oben angekommen, wurden ihnen gesagt, sie sollten warten. Dann wurden die Hunde losgelassen. Du weißt doch, wie rutschig die ist. Einander, um als Ersten unten anzukommen. Nicht eine überlebt. Die Todesstiege. Kein schlechter Name. 이곳은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마우트하이젠 수용소. 유대인과 유럽 국적의 포로들이 이곳에 잡혀옵니다. 이 수용소엔 7,000명 이상의 스페인 포로들도 수용되죠. 오늘의 주인공 프란츠는 스페인 국적의 포로입니다. 그는 수용소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진부의 사진 기사로 일하고 있죠. 프란츠의 직속 상사인 리켄은 수용소의 연출을 담당합니다. 리켄에게 수용소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와도 같았죠. 그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Alles hängt nur vom Blickwinkel ab. No olvides. 전쟁이 끝나고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독일의 장교들은 수용소의 전경을 조작하죠. 포로들이 체스를 두고 있는 장면을 찍는다든지 가혹한 노동으로 사망한 포로들을 도주하다 사살당했다고 연출합니다. Scheinwerfer hier. Und da. 화풀이식으로 포로를 죽여놓고도 도주로 조작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이 프란츠의 손에 있습니다. 프란츠는 자신의 필름을 세상에 내보내고 싶어합니다. 포로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스실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현장을 담은 그 필름을 말이죠. 수용소엔 프란츠와 뜻을 같이 하는 스페인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죠. 독일이 독소전쟁에서 패배하며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장교들은 수용소의 모든 기록을 불태우라고 지시합니다. Vernichtet alles, was keine Propagandafotografien sind. 프란츠는 재빨리 필름을 빼돌리러 가죠. 하지만 프란츠의 계획을 몰랐던 발부에나가 숨겨둔 필름을 발견합니다. 프란츠는 필름을 태우려던 그를 협박했고 나치의 만행이 담긴 모든 필름을 챙깁니다. 이제 프란츠와 그의 동료들이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필름을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하고 계획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입단속을 하는 것이죠. 같은 스페인 포로지만 발부에나를 믿지 못했던 프란츠는 그가 독방에 갇히도록 음모에 빠뜨립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때가 됐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프란츠가 폴란드에 보내질 상자에 들어간 뒤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필름을 들고 신문사로 달려가는 것이죠. 동료들은 연극을 하며 독일 장교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죠. 레이아스가 자신이 가겠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프란츠는 자신이 아닌 레이아스를 보내기로 합니다. 아들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곧 작전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다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필름의 일부만 보내기로 합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신호인 부고가 올라오면 남은 필름 모두를 보내겠다고 하죠. 하지만 기다리던 부고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프란츠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했죠. 그런 프란츠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장교 아들의 생일 사진을 찍어주게 된 것인데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생활했던 신입 꼬마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곧 수용소 밖의 채석장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프란츠는 꼬마에게 필름을 건네주죠. 이제 모든 운명은 꼬마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도 스페인 포로들이 가득했죠. 한편 부고가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야심차게 떠났던 레이아스는 도중에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레이아스는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교소형에 처해집니다. 장교들은 포로들이 죽은 레이아스 앞을 지나가게 하죠. 레이아스의 죽음으로 프란츠는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리켄과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독방에 갇히게 되죠. 옆방엔 발부에나가 있습니다. 발부에나는 레이아스로부터 건네받은 필름을 가지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의심했던 발부에나는 필름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문제는 이 독방을 어떻게 탈출하냐는 것이죠.
탈출은커녕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Positiv, verdammt negative. Die Negative! 그런 프란츠에게 기적이 찾아오죠. 미군이 근처까지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Al otro lado del Danubio suena celestial. 마음이 급해진 독일은 포로들을 모두 죽이려 하죠. 그리고 또 한 번 기적이 찾아오고 결국 장교들은 포로들을 내버려둔 채 수용소를 떠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기 직전에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생존한 것이죠. 프란츠는 수용소 곳곳에 숨겨뒀던 필름을 회수하고 연합군을 환영해준 뒤 남은 필름을 가지고 있던 꼬마와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프란츠는 증거물인 사진을 들고 국제군사재판에 참여하게 되죠. 오늘 소개해드린 마우트하이젠의 사진사는 실존인물 프란시스코 부하의 삶을 그립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수용소 영화에서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대인이 아닌 스페인 포로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936년 2월 스페인 공화파의 인민전선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프랑코 장군이 주축이 된 군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는 반란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줍니다. 반면 공화파는 소련의 지원만 받을 뿐이었죠. 1939년까지 진행된 내전은 결국 반란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내전에서 패배한 공화파의 상당수가 프랑스로 망명하게 되죠. 프란츠 역시 그중 하나였고 나치 독일로부터 마우트하이젠 수용소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프랑코 정부의 방관 때문입니다. 프랑코는 공화파 소속 스페인 사람들을 자국민 취급하지 않았죠. 때문에 독일이 이들을 포로 취급하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히틀러는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밤과 안개 작전을 지시합니다. Los muertos ya no los usarán. Pero noche y niebla necesitan cambiar de nombre. 이는 나치 독일의 점령 지역과 수용소에 있는 사람 모두 포함이죠. 수용소에 진실이 담긴 필름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는 프란츠도 제거 대상입니다. 수용소는 생각 그 이상으로 잔혹합니다. 우선 포로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Lass dich nicht täuschen. Ein Affe ähnelt einem Menschen, er ist es aber nicht. 몸이 약해져 노동에 도움되지 않으면 가스차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Nutzen Sie eine Rasierklinge weiter, auch wenn Sie schon stumpf.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필름에 기록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교들이 수용소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죠. 나치 독일 역시 이 필름에 가장 민감했습니다. 프란츠를 고문해서라도 필름의 위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츠는 간절함 하나로 필름을 지켜내죠. 이렇게 간절함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필름을 가지고 교회까지 가는데 성공한 꼬마가 필름을 숨기는 걸 눈 감아준 가정부 할머니. 정말 모두의 염원이 모여서 필름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프란츠는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국제 군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Reconnaissez-vous parmi les accusés quelques-uns des visiteurs du camp de Mauthausen que vous avez vus?